안녕하십니까, 오세영 회계사입니다. 최근 자산 이전이나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계사님, 지금이라도 가족법인 하나 세울까요? 주변에서 세금 엄청나게 줄어든다는데요.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은 상황에 따라 자산을 안전하게 불리고 이전하는 훌륭한 절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했다가는 예상보다 큰 세부 부담과 감당하기 힘든 유지비만 떠안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 가족법인의 화려한 장점만 부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오세영 회계사가 그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진짜 세법상의 현실, 그리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리스크까지 아주 객관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족법인의 매력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단연코 세율 차이 때문입니다. 개인이 임대소득을 올리거나 사업을 하면 종합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율까지 따져서 최고 49.5%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영리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11% 수준입니다. 당장 눈앞의 세율만 보면 엄청난 차이로 보입니다. 대략 40%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비교는 법인의 돈을 그대로 유보해두고 재투자할 때나 의미가 큽니다. 그 돈을 대표나 가족의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온 순간 개인 단계의 소득세가 재발해야 하는 이중과세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 장점인 부의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면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 형태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가 실제 자금 출처를 갖고 적법하게 주주가 된 경우에만 됩니다. 자녀의 주식 취득 자금이 부모에게서 무상으로 나왔거나 배당 구조가 특정 가족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형태라면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기대하시는 비용 처리의 확장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가족에게 직무와 책임이 맞는 합당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차량, 사무실 비용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출근 사실이나 업무 내용, 차량 운행 기록 같은 객관적인 측면이 철저하게 따라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세법상 리스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일반 법인은 약 11%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가족법인이 이 낮은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법인만 이 낮은 세율을 그대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매출의 50%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성실신고 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200억 이하 구간에서 법인세 2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약 22% 수준의 서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만 만들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하신지 아시겠죠? 자금 관리의 경직성도 큰 장벽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통장의 돈을 자유롭게 써도 되지만 법인 통장의 돈은 엄연히 타인의 돈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정이자 계산, 지급이자 송금부산이 추후 상해 처분으로 세액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사적 사용이 반복되면 세무 문제를 넘어 법적 분쟁까지도 번질 수 있습니다. 매달 지출되는 세무 기장료나 연결상 비용 같은 유지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순이익이 최소 7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꾸준히 발생할 때 비로소 법인 설립을 고민하시라고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따른 페널티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법인을 많이 활용했지만 현재는 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할 때 세액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별도의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대도시 내에 법인 설립과 부동산 취득 중과가 별도로 겹쳐질 경우가 있습니다. 보유 단계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치명적입니다.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종부세 계산 시 개인처럼 9억 원 이상이나 12억 원 같은 기본공제가 배제됩니다. 일반 가족 부동산 법인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 단위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개인 보유보다 보유세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보유하는 내내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깐깐한 세무 검증입니다.
가족법인이 가족인건비, 가족명의 허위급여,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국세청이 매우 깐깐하게 검증을 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적발되면 비용 부인은 물론 상여 처분과 가산세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모든 지출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족법인은 세금을 마법처럼 지워주는 만능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정밀하게 설계하고 세법 테두리 안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고도의 재무 도구입니다. 자신의 현재 소득 구조, 투자하려는 자산의 성격, 그리고 자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변 말만 듣고 성급하게 결정하시지 마시고 설립 전에 반드시 본인의 담당 세무 대리인과 개별적인 상황을 놓고 심도 있는 시뮬레이션과 논의를 거치시길 간곡히 권고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자산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오세영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